그러면 앞에서 스칼라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스칼라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줄을 그으면 5cm라고 5cm라고 하죠. 그 크기를 나타내요. 어떤 기준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죠. 여기서 이 양반은 아주 그 다리가 좀 굵어서 한 105kg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킬로그램이 다니고 이게 스칼라가 됩니다. 따라서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0도씨라고 하면 마이너스 150도씨는 이 크기예요. 스칼라의 가장 중요한 사용은 벡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따라서 각 컴포넌트는 스칼라가 되죠. 벡터의 스칼라 곱은 벡터 V의 어떤 스칼라 값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벡터 4, 5에 이 스칼라를 3을 곱하면 각 컴포넌트에 이렇게 3을 곱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12, 5라는 벡터가 새로 나오죠. 이 벡터의 스칼라가 음이면 알파를 곱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크기는 스칼라의 크기에 따라서 이 길이가 결정돼요. 만약 양이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제로면 제로 벡터가 되죠. 디펜던트 벡터는 어떤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나타나면 이 W는 디펜던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어떤 W가 스칼라 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고 V하고 W는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V는 이 모든 벡터들을 스칼라로 곱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들은 V의 디펜던트 벡터라고 합니다. 디펜던트 벡터 다시 얘기하면 스칼라 곱이고 그것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의 어떤 벡터가 디펜던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단일 벡터 스팬은 어떤 V에 대해서 스칼라 곱을 구하면 이 스칼라 곱은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이쪽 방향으로 표현 반대로 스칼라가 음이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 전체를 표현하면 이게 라인이 나오죠. 벡터 연산은 기본적으로 더하기와 빼기 그 다음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아우터 프로덕트 이렇게 연산들이 있습니다. 벡터는 일반적으로 이 꺾은 갈로를 표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어떤 벡터를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컬럼 벡터를 얘기를 해요. 따라서 로우 벡터는 컬럼 벡터의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이렇게 로우 벡터를 되죠. 두 벡터를 더하는 것은 각 컴포넌트끼리 더해버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3, 5 벡터하고 6, 2 벡터면 같은 위치에 있는 컴포넌트끼리 이렇게 더하면 9가 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컴포넌트끼리 이렇게 곱하면 7이 되죠. 벡터 더하기에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u 더하기 v 벡터는 u 벡터에서 끝에 v 벡터를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래서 u 벡터의 시작에서 v 벡터의 끝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이게 u 더하기 v 벡터가 나오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u 벡터하고 v 벡터의 평형 사변형을 그려서 u 벡터 v 벡터의 시작에서 이 대각선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u 더하기 v 벡터가 되고 이건 또한 v 더하기 u 벡터하고 똑같죠. 두 벡터의 빼기는 더하기와 같이 각 컴포넌트끼리 그냥 빼면 되죠. 예를 들어 3, 5에서 6, 2 벡터를 빼면 위에 컴포넌트 3에서 6을 빼고 5에서 2를 빼면 이렇게 마이너스 3, 3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하학적 방법으로는 u-v이기 때문에 v 벡터를 스칼라 곱으로 마이너스 v를 만들고 이 u 벡터와 마이너스 v 벡터를 더하면 u-v 벡터가 이렇게 나오죠.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이 뒤에 있는 벡터의 끝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끝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u-v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는 다 프로덕트인데 앞에서 살펴본 스칼라 곱이 아니고 A.B는 각 컴포넌트끼리 이렇게 곱해서 모두 다 더하면 되죠. 이거는 코사인 프로젝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B 벡터의 A 벡터의 끝을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게 코사인 프로젝션이고 이게 사인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코사인 프로젝션은 이 길이에다가 이 코사인 테타를 곱하면 코사인 프로젝션이 되고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 코사인 프로젝션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를 곱하면
이 스칼라 프로덕트는 정말 많이 사용되죠. 모든 데이터 분석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사용하게 되죠. 다른 말로는 다 프로덕트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벡터 프로덕트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A 크로스 B로 표시를 하고 반드시 3차원의 두 개의 벡터에만 정의되죠. A 벡터도 3차원이고 B 벡터도 3차원이에요. 여기서 베이스 벡터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 A 벡터를 가운데 놓고 B 벡터를 마지막에 놓는 이 순서가 중요하죠.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A 크로스 B 벡터가 나와요. 이건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A의 사인 프로젝션은 요 높이가 되죠. 요거하고 이거를 곱하면 A하고 B가 만드는 평형 사변형의 넓이가 되고 이 넓이는 A 크로스 B의 높이가 돼요. 그리고 A 크로스 B의 방향은 A 벡터와 수직이고 B 벡터하고도 수직인 방향이 되죠. A에서 이쪽으로 돌면 B 쪽으로 돌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오른손의 법칙에 따라서 양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떤 A 벡터와 B 벡터의 넓이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 직각인 새로운 벡터의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 각의 정보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토크 계산을 한다든가 컬 계산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컬이라는 것은 어떤 소용돌이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많이 도냐를 얘기할 때 컬이라고 얘기해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어떤 A 벡터하고 B 벡터의 아우터 프로덕트는 A 벡터의 컬럼 벡터하고 B 벡터의 로우 벡터를 곱하면 매트릭스가 나오죠. 이 매트릭스는 각각의 컴포넌트끼리 곱해서 첫 번째 이렇게 곱하고 두 번째 이렇게 엘리먼트가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가 나오고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가 완성되죠. 이건 아우터 프로덕트는 AI하고 텐서 분석이라든가 퀀텀 피직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인 벡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R의 벡터를 단위 벡터 길이가 1인 이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길이를 나눠줘 버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R을 그 길이로 나눠주면 즉 1 오버 길이의 스칼라 곱으로 해주면 단위 벡터가 되죠. 벡터 스팬은 주어진 벡터들의 스칼라 곱과 이거를 더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도 하고 선형 결합이라고도 하죠.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벡터 스팬이라고 해요. 스팬은 UV는 예를 들어서 U하고 V의 스팬은 U의 스칼라 곱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나오죠. V의 스칼라 곱도 이렇게 모든 방향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있던 어떤 벡터도 이 U 벡터하고 V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이 두 개의 벡터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U 벡터하고 V 벡터를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스팬업 UV는 이 평면이 되게 돼요. 따라서 UV가 독립이면 UV는 스팬 평면의 베이시스라고 독립이 아니면 어떤 라인으로 됩니다. 벡터 스팬의 한 예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과 벡터하고 소고기 벡터로 이게 모든 소고기 구매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과하고 소고기는 벡터를 사과 5개하고 소고기 1개를 샀다고 하면 여기 U 벡터를 사과 1개로 설정을 하고 V 벡터를 소고기 2kg을 설정을 하면 사과 5개하고 소고기 1kg을 산 거는 사과 5개는 U 벡터 사과 1개이기 때문에 5배죠. 5U가 되고 V 벡터는 소고기가 1kg을 샀기 때문에 소고기 2kg의 반이고 따라서 0.5V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자 벡터하고 남자 벡터로 사람을 모두 나타낼 수가 있죠. 벡터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강의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사인하고 코사인 프로젝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스칼라 프로덕트와 벡터 프로덕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벡터 필드가 무엇이고 이런 패스 펑션이 있을 때 라인을 따라서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라인 인테그럴을 살펴보고 그린 디어럼과 스톡 디어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